한 달 같았던 2주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마이애미 그랑프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미국답게 경기보다는 썬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이애미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죠. 3위로 시작했던 베르스타펜이 9번째 랩부터 선두를 앞서간 것부터 늦은 세이프티카 끝에 시작된 레이스 우승만큼 치열했던 1포인트를 위한 싸움까지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베르스타펜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정말로 체커드 플래그만 보면 우승입니다. 이번 시즌 총 5경기간 DNF를 한 2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우승했습니다. 덕분에 2경기 전 호주에서 46점이었던 르클레어의 점수차를 이제는 단 19점으로 좁히면서 타이틀 싸움이 또다시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의 마이애미 그랑프리 우승이 꼭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프리 프랙티스 1 때는 벽과 거의 충돌하면서 프리 프랙티스 1과 프리 프랙티스 2의 대부분을 차고에서 보냈고, 사실상 퀄리파잉 시뮬레이션 랩을 단 5개밖에 못하면서 예선에서도 페라리의 르클레어와 사인즈의 바로 뒤인 3위로 마쳤습니다. 퀄리파잉 이후 인터뷰에서 새로운 트랙에서 프랙티스 세션을 아예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타격이 컸다면서 3위가 최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드 스팟이 딱 레이싱 라인에 위치되어 있어 2위였던 사인즈보다는 좋은 그립을 이용해 턴 1 때 과감하게 아웃사이드 라인으로 사인즈를 추월한 채 르클레어를 쫓아갔죠. 르클레어가 또다시 호주 그랑프리 때처럼 갭을 낼 줄 알았지만 레드불이 최근에 갖고 온 업그레이드 덕분에 빨라진 레드불 차량을 갖고 9번째 랩 때 르클레어를 손쉽게 추월하면서 레이스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추월당한 르클레어는 경기 초반 계속해서 1초대 갭을 유지하면서 잃은 선두를 다시 되뺏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타이어 데그레데이션이 너무 심하게 나면서 천천히 베르스타펜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피스탑 이후에도 베르스타펜의 페이스를 못 따라잡으면서 2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았던 찰나에 세이프티카가 나오면서 또다시 베르스타펜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결국 세이프티카 이후 남은 7랩 동안 레드불 차량의 우월한 스트레이트 라인 스피드를 이용하면서 결국 레이스 우승을 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그렇게 챔피언십의 흐름을 다시금 레드불에게 가져오면서 타이틀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페라리 그리고 특히나 사인즈에게는 마이애미에서의 더블 포디움은 꼭 필요했던 결과였습니다. 지난 호주 및 홈 레이스였던 이몰라에서 엉망이었던 레이스들을 뒤로하고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야 합니다. 르클레어는 이몰라에서의 실수를 잊을 만한 우승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레드불 차량의 레이스에서는 더 빨랐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첫 2 레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약간 자만했던 페라리를 다시금 끌어내린 레드불을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견제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페라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아직까지도 큰 업그레이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특히나 이번 시즌부터 예산 제한 제도가 있는 만큼 이미 업그레이드를 몇 개 갖고 온 레드불보다는 시즌 후반에 가면 조금 더 넉넉한 예산 덕분에 늦은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즌 막바지에 다시금 퍼포먼스가 페라리의 편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경기인 스페인에서 페라리의 첫 업그레이드가 도입되는 만큼 과연 사인즈나 르클레어가 홈 경기에서 증가한 퍼포먼스를 이용해 페라리를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가 요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퀄리파잉 트랙 컨디션과 가장 비슷한 FP2 때 러셀이 가장 빠른 랩을 기록하면서 정말로 메르세디스가 돌아왔다는 것을 다들 의심했는데 현실은 퀄리파잉 12위와 6위였습니다. 12위로 시작한 러셀은 잃을 게 크게 없다는 생각으로 하드 타이어를 스타트 때 사용하면서 제2의 페레즈가 되려고 했죠. 스타트 때는 그립이 주변에 있는 미디움 타이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15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지만 남들은 다 높은 온도로 인해 타이어 데그레데이션을 심하게 받게 되면서 타이어 교체를 하는 와중에 러셀은 꿋꿋이 세이프티카나 가상 세이프티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노리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팀메이트인 해밀턴 바로 뒤인 P9으로 세이프티카 리셋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결국 새롭게 바꾼 미디엄 덕분에 세이프티카 때 핏스탑을 안 한 해밀턴과 보타스를 둘 다 추월하게 되면서 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러셀은 이번 시즌 총 5경기간 계속해서 5위권 안을 기록하면서 꾸준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르세디스 첫 시즌에서 벌써부터 해밀턴을 4대1 기록으로 앞서가면서 정말로 재능이 있는 선수로 보입니다. 만약에 메르세데스가 레드불과 페라리와 비슷한 차량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해밀턴이 아닌 러셀이 메르세데스의 타이틀 경쟁자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번 시즌 미드필드는 정해진 게 없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지난 이몰라에서 포디움까지 취득한 맥라렌은 퀄리파잉 때 14위 8위를 하면서 페이스가 많이 부족해 보였고 레이스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겨우겨우 포인트를 따가는가 했으나 결국에는 노리스의 사고로 인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에 반면 아스톤 마틴은 숨겨둔 모래주머니를 뺀 듯이 지난 경기에서만 해도 박마커 같았던 팀이 Q3를 통과하게 되면서 13위와 12위에 좋은 스타트를 보장했죠. 하지만 레이스 스타트 전 엔진 오일이 허용 온도 이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타임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오일 교체를 하게 되면서 핏레인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상 꼴찌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텔의 좋은 퍼포먼스 덕분에 8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딱 2랩을 남겨둔 채 믹 슈마허와의 충돌로 인해 베텔은 리타이어를 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 알론소의 총 10초가 넘는 페널티 덕분에 11위였던 스트롤이 11위로 승격하게 되면서 아스톤 마틴에게는 중요한 1포인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타스 또한 알파로메오로 전 팀이 메르세데스보다 좋은 예선 기록을 냈고 레이스에서도 5위를 하는가 했으나 세이프티카로 인해 갭이 좁혀지면서 아쉽게도 러셀과 해밀턴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실수를 하게 되면서 7위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2주 만에 보는 F1 경기다 보니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르클레어와 베르스타펜의 갭이 멀어지면서 트랙상 오버테이킹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경기 막바지에 나온 세이프티카 덕분에 마지막 10분은 정말로 안절부절 못할 정도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단지 1위를 위한 싸움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지만 레이스 우승만큼 치열했던 1포인트를 위한 싸움이 정말로 흥미진진했습니다. 트랙 구조 자체가 그리 재미있는 오버테이킹을 유도하진 못했지만 플로리다의 엄청난 더위 덕분에 드라이버들에게는 신체적으로 엄청나게 고난했던 경기였던 만큼 뭔가 땀을 뻘뻘 흘리는 드라이버들을 보고 진정한 레이스를 봤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불평하고 싶은 게 있다면 레이싱 디렉팅이 마음이 고통받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계속해서 레이스 말고 팬들만 보여주고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어느 한 선수가 추월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선두자를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의 인터뷰는 말할 것도 없이 창피할 정도로 정말로 못했습니다. 이게 미국이라 그런지 뭔가 색다름이 있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자체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긴 했습니다. 그렇게 마이애미는 베르스타펜이 정복했습니다. 샤를 르클레어는 그를 끝까지 쫓아갔지만 결국에는 따라잡지 못하고 2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즈는 3위로 들어오긴 했지만 지난 2경기간의 DNF에서 복귀했던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페레즈는 아쉽게도 경기 중반 엔진 문제로 인해 40 브레이크 호스파워를 잃게 되면서 2위도 가능했던 경기를 아쉽게도 4위를 마쳤습니다. 러셀은 자신의 5위권 스트릭을 지키면서 팀메이트인 해밀턴 앞인 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보타스는 아쉽게도 경기 후반에 실수를 하면서 5위에서 7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중위권 선두자로 달린 만큼 지난 시즌에 비해 알파로메오가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콘은 퀄리파잉을 참가하지 못해 20위로 시작했지만 좋은 레이스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9위에는 알보니도 다시 윌리엄스를 위해 포인트를 취득하면서 이몰라에 이어 또다시 가장 느려 보이는 차량을 갖고 포인트를 취득했습니다. 스트롤은 경기를 11위로 끝나긴 했지만 알론소의 10초 페널티 덕분에 10위를 하면서 이번 시즌 두 번째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알론소는 8위로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10초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11위로 강등당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스노다, 리카르도, 그리고 라티피와 슈마커가 왔습니다. DNF로는 세이프티카를 부른 노리스와 가슬리가 있고 리셋 이후 생긴 혼란 속에서 리타이어한 마그네슨과 배틀이 있었습니다. 관유조는 경기 초반에 엔진 문제로 인해 일찍 리타이어했습니다. 그럼 다다음주 스페인에서 뵙겠습니다.